네, 2차 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학년 9강 6월 3일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커브, 이 펜다, 휠 하우스하고 휠 그 어떤 바디 섹션을 조금 엉성해서 면이 재해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만나는 면이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인데 그냥 툴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. 펜더와 벨트라인과 다 만나는 지점이죠. 캐릭터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떼울 때 떼어주고 오늘은 다른 데 신경 안 쓰시고 사이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여러분들 설명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단하고 있는데 떼워야 할 부분도 많고 스티로폴도 막 튀어나오고 상당히 수술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. 배우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빠네티를 좀 까냈어야 되는 친구들이 많은 다량의 크레이가 차가운 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식히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요령이 나고 있죠. 지금 바로 하게 되면 그 기존 면과 지금 크레이 적층한 면과 그 뭐랄까요, 깎을 때 힘 조절이 안 될 겁니다. 아무래도 말랑말랑하게 붙은 데는 되게 연하게 가공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공이 안 돼서 다른 데를 먼저 하고 좀 식은 다음에 기본 어떤 바디가 갖고 있는 그 크레이와 새로 적층한 크레이 수준이 비슷한 온도로 변할 때까지 조금 식히고 또 다른 면들을 먼저 또 선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드 펜더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피니싱 개념으로
뒤에서 보는 면들은 리어 뷰에서 보는 것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일단 사이드에서 보이는 면들을 해석을 해서 또 리어 뷰 할 때 또 다시 가져갈 거지만 만나는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? 프론트 범퍼라던가 펜더에서 만나고 펜더에서 리어로 텔게이트로 빠지는 이런 면들이 커브, 사각형, 차가 사각형이면 탑에서 봤을 때 이런 만나는 커브들이 좀 예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해석해 나가는 건 또 큰 면을 일단 스케치 같이 사이드를 쑥 잡고 리어나 프론트에 가서 다시 재해석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. 지금은 뭐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여주면 참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. 휠아치도 해석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다 잡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프로포션 잡고 전장, 전고 이런 점들이 다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교수가 글라스, 그린하우스, 후드, 트렁크 리드까지 그리고 사이드 큰 바디 쉐입을 다 잡아줍니다.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진 찍기 어색하지 않을 정도까지 면을 내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케치만 잘 가지고 스케치만 얻는 공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정도는 스케치가 나와야 뭔가 행동을 하지 디자인도 없이 행위해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억지로 팬더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퍼진 면이 있는 거였어요. 면이 받아줄 수 있고 캐릭터가 나와줄 수 있는 면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훑어보면서 해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실히 이제 그런 것가 드러납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이 그래픽을 이대로 스케치를 했을 때 그대로 반영되어지지 않는 면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. 그러면 더 길어져야 될 라인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려면 휠아치를 좀 더 빼야 이 팬더가 더 넓어지고 이 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.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. 여기긴 여긴데 좀 길게 빼놨는데 휠아치의 면에 이게 좀 작고 펜다를 더 넓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. 깎다 보면 면을 또 해석하다 보면 면이 막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거든요. 그러면 안 돼요. 이게 포지티브로 가는 알이기 때문에 뒤집히는 건 어느 정도 가다가 뒤집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때 원하는 어떤 스케치하고 모델로 이제 왔을 때 디멘션을 그리고
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바로 어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핵심이죠. 깨달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차가 나올 수는 없구나. 그림은 그림일 뿐이고 참고할 뿐인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근데 누가 이제 스케일 모델을 깎아보고 하면 그 스케치에서 이제 보다 왜곡이 좀 덜하고 생각해야 되는 면들이 생각해 가면서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.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. 이 정도면 이미 초보는 벗어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내가 저런 면을 얻기 위해서는 내 스케치를 갖고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런 면을 얻기 위해서는 바디는 어디가 좀 더 빠져야 되고 핸들은 어디만큼 더 멀어져야 되고 이런 뭐랄까요 조율이라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수업이거든요. 사실 스케치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디멘전화해서 그거를 깨닫는 수업입니다. 본질이. 그림만큼 안 나오는구나. 스케치만큼만 차가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. 스케치를 진짜 잘 그리는 거겠죠. 그 정도면 그런 게 잘 그리는 스케치입니다. 그림이 예쁜 게 아니라. 사실 스타일링을 하는 어떤 것은 한계가 뭐랄까요 그 다음 문제고 이런 어떤 면에 대한 재해석을 해내야 깔끔한 면들 스케치에서 보여지지 않는 면들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. 디멘전에서도 표현하기 힘든 면들입니다. 면의 흐름,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. 또 탑에서 봤을 때의 흐름, 커브, 내가 포즈가 슬슬 먹으면서 가고 어디는 뭐 포지티브가 좀 오면서 가고 이런 면들을 잘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크레이로밖에 할 수 없고 아무리 뭐 디멘전 그리고 뭐 그래픽 작업으로 컴퓨터 작업을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. 실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상에서 생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해낸 거기 때문에 만들면서 얻어지는 것은 현실화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. 가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대면에서 차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일종의.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가면 스케일 모델을 한 대씩 다 하는가 봅니다. 뭐 디자인만 알려고 하면 뭐 그냥 알리아스로 끝내지 굳이 모델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디자이너든 뭐 스포터든 디자인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 디자인을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어떤 회사,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군 이거를 떠나서 직접 이렇게 학교에서는 다 만들어 보고 직접 체득을 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
스케치가 더 성장한다 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런 어떤 아날로그적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꾸 이어폰이 빠져서 이제 하다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아직 더 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면들이 많고 이게 왜 캐릭터를 형성 안 하시고 이렇게 쓸어내는 작업만 자꾸 하세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차를 차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냥 모양은 갈 수 있죠. 근데 그 정직한 면을 먼저 꼭 있어야 되는 면들을 건듦으로써 그런 면들을 해석해 나가지 않는다면 차가 그냥 가짜 차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스케치 속에 그냥 현존하는 그런 차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더 진화된 스케치 디멘전을 압도해서 되려 역으로 스케치를 이 차를 보고 그리는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 차를 찍습니다. 찍어서 A3 용지로 프린트를 받고 컬러로 그 위에 A3를 다시 엎어서 스케치를 해 나갑니다. 그러면 디자인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가니쉬를 좀 바꾸고 싶다, 이 사이드 스커트 쪽을.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. 찍은 다음에 A3로 출력을 해서 그 밑에다가 이 디자인 휠 그리고 있어야 될 것도 있죠. 벨트 라인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디자인은 또 스케치를 해봅니다.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 잘 나오죠. 나올 수밖에 없죠. 스펙이 일단 맞는 상태에서 스케치가 들어가니까. 디자이너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. 학생들 여기서 뭐 사진 받고 사진 찍어서 위에 올라가서 바로 출력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스케치 해봐라 그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스케치가 또 들어갑니다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연구하는 어떤 자세, 디자인을 대하는 자세, 그게 디자인을 뽑기 위한 학생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계속적으로 미비한 디자인이 있으면 어색하다, 마음에 안 든다, 우리가 컨셉에서 조금 위배된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삭제하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다시 또 그리고 반복되어져야 됩니다. 그런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약간 묵은 오래된 크레이라 기존 바디가 컨트롤이 좀 잘 안 될 정도로 딱딱하고 그렇습니다. 면을 좀 구하기가 좀 힘든데 잘 또 다스리면서
그럼 다시 면을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라인 드로잉을 해서 보다 더 깔끔한 라인들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. 지금 면을 쭉쭉 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꼭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위에 지금 사이드 글라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가정하에 완벽하게는 안 돼 있거든요. 예. 일단은 진도 면을 여러분들이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첫 번째에서는 한 두 번째, 세 번째 깎을 때 이제 면을 좀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캐릭터 위주의 수업을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. 면까지 다 수업에 넣으면 한계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경험치에 따라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캐릭터를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, 공부 좀 나간 학생들, 또 출전에 쓰임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교수한테 다시 물어서 이렇게 또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은 그것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캐릭터 중심의 스케치를 디멘전화해서 꺼내서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컨셉을 결정해보는 이런 시간들, 프로포션 좀 잡고 이런 경험, 큰 카테고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시간 안에 해내는 이런 정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더 이제 스스로 막 하게 되면 큰 것들만 가르쳐 드리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하면은 두 번째만 깎아봐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한번 연습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씩 다 깎아봐서 수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두 번 할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. 스스로 저한테 한 번도 질문도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졸전에 이렇게 내는 학생들도 많은데 보통이 다 그렇죠. 근데 저한테 물으면 더 쉽게 하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언제나 환영하고요. 해서 이제 사이드를 이렇게 구현해 봤고요. 일단 면들 그리고 라인들을 살려주면서 일단 쭉쭉 펴내는 과정까지 해보았습니다. 마지막 시간 때는 이제 더불어 피니싱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가니쉬 쪽에 스타일링을 좀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3강에서 하도록 하죠.